네, 2020 소셜벤처 IR 클럽 이번에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MC 강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보통 박수를 쳐주셔도 괜찮은데요. 예, 많이들 안 치시네요. 네, 오늘도 댓글로 함께 인사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전북 전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함께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오늘 행사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가져온 단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장점 중에 해당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 그리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소셜벤처들을 전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들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팀들을 만나 뵙게 될지 그리고 각 팀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상세하게 알아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역 특화형 소셜벤처 우수 사례와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저희가 소셜벤처 IR 클럽 시즌 1, 2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각각 개별 팀들이 어떤 사회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소셜벤처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의 역량을 가진 소셜벤처들이 협업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임팩트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개의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주제는 지역 문화 자본을 활용한 농산물 혁신 벤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청년을 위한 로컬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셜벤처 팀들을 함께 만나볼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드릴 때마다 댓글로 환영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임팩트금융 류인선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임팩트금융의 유인선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혁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업들이나 프로젝트에 적합한 임팩트 금융 솔루션을 고민하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지역의 기업가들 그리고 사업들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금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소풍벤처스 최범규 심사위원님도 인사드립니다. 네, 임팩트 엑셀러레이터 소풍의 최범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임팩트 분야에서 초기 창업팀을 대상으로 시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팩트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같이 조금 농식품 전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많은 팀들을 만나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도 재밌는 팀들이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범규 심사위원님이고요. 다음은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정준호 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전북기술지주회사는 기술지주회사이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행사하고도 잘 맞아 들어가는 소셜 임팩트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는 IR 기업들을 유심히 보고 투자 가능성 여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소셜벤처 IR 클럽 함께하고 있는 주관 기관 중에 하나죠.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의 옥현철 부지점장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이 IR 행사에 참여하게 된 옥현철 부지점장이고요. 기술보증기금은 소셜벤처 기업, 정부가 주도하는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판별과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업들과 함께 판별과 보증 지원을 위한 어떤 기준을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옥현철 부지점장님도 함께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각 벤처 팀들에게 투자라는 그 이슈 참 설레고 또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참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스케일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남, 바로 투자의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 연계가 되고 또 각자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첩경에 다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0 소셜벤처 컨퍼런스 IR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한국청년기업가재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방식은 기존에 있던 시즌제 발표와는 조금 다른데요. 협업을 하고 있는 두 개의 팀이 일단 함께 나와서 각각의 팀들에 대해서 두 분이 함께 5분간 기업 소개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협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10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이 발표는 각각의 팀들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임팩트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심사역분들이 15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앞쪽에 있는 타이머 시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시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그리고 네 개의 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죠. 지역 문화자본을 활용한 농산물 혁신 벤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구선손반의 홍은찬 대표님 그리고 디렉터룸의 장성현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분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표정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역력하게 긴장감이 지금 돋보입니다. 네, 두 분 한 분씩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문제를 다루고 계신지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려 볼게요. 구선손반의 홍은찬 대표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구선손반의 홍은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9평짜리 반찬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반찬들을 만들고 있는 식품회사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주제는 저희가 로컬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다음 장성현 대표님이요. 네, 영화 영상 제작을 하는 디렉터룸의 장성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화 영상을 기획을 시작으로 완전한 컨텐츠로 창작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지금 약간 맛배기로만 그냥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언뜻 봐서는 두 팀 간의 연관성이 전혀 아예 1도 안 느껴지거든요. 네. 농업회사법인과 네. 미디어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 네. 살짝만 한마디 정도로만 요약해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일단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다양한 반찬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총각내 반찬 가게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죠. 네, 그런 네. 부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하신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만나게 됐고요. 두 분이 그럼 뭐 식사나 차도 같이 한잔 하시고 그랬나요?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어요. 네. 더 진하게 보내주셨군요. 네. 그러면 이야기 저희가 각 개별 팀들에 대한 소개는 짤막하게 하도록 하고 어차피 또 협업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구선손반의 홍은찬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영화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디렉터룸의 장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식품 제조랑 영상이랑 만나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문제점은 일단 로컬 식재료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버려지고 그리고 판매 이렇게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어떻게 이 농부들 이렇게 생산자들을 조금 더 많이 판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이랑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세대라서 대부분 영상을 보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SNS나 이런 마케팅 활동이 좀 부진한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두 업체가 모여서 고민을 해서 이번 해결 방안을 만들어 봤거든요. 일반적인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는 지을 줄 아는데 홍보와 영상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나이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활동을 잘 못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디렉터님과 구상선반이 만나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디렉터룸은 이제 영상 제작 그리고 영화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작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는 영상 제작 기업입니다. 2018년 3월 9일 날 시작해서 이제 약 3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다큐멘터리, 뭐 홍보 영상,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농업회사 주식회사 구선소만은 2013년도부터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7, 8년 동안 무수히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각 내 반찬 가게로 일단 많은 방송들에 노출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레시피를 가지고 반찬 가게 책도 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방송을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업체가 만나서 일단 플랫폼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농식 재료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품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장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이제 저를 이쁘게 담아주시고 그거에 대한 컨텐츠 기획안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영상에 이렇게 컨텐츠를 활용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검색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역의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직접 현장을 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음식 콘텐츠와 연결시켜서 웹 콘텐츠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생산자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순창으로 직접 가가지고요. 군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로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증을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로컬 식재료가 반드시 유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두 업체가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아직 연고지가 없어서 일단 순창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로컬 관련돼 있는 업체들을 많이 만날 예정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농식재료를 판매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 그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차 넓혀 나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한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농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담아서 이런 농식재료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수요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일단 생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요. 생산자들이 어떻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고충을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점차 이제 플랫폼에 이제 콘텐츠가 쌓이게 됐을 때 시골 지역에 보시면 이제 뭐 체험학습이나 뭐 현장 체험학습이나 뭐 공장 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저 박스 안에서 담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산자들을 모아서 설명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직하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담아서 배송을 할 예정이고요. 다른 업체랑 좀 차이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플랫폼 보시면은 그냥 10kg만 딱 넣고 이걸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 재료 앞에다가 QR 코드를 좀 찍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10kg를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SNS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이게 SNS 활동 소비자와 저희의 그 컨텐츠 그리고 실제 이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상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그런 연계를 시켜주는 컨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손선반에 이제 음식의 컨텐츠 그리고 영상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 구매자들에게 그 시청자들에게 먹음직스러운 농식품을 홍보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쟁사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신세계 몰마트나 뭐 마켓컬리 이런 로컬푸드 관련돼 있는 홈페이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켓컬리가 제일 선두주자인 이유는 새벽 배송 때문에 또 그렇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랑 우리랑 다른 점은 그겁니다. 농식재료를 가지고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농식재료들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알못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품에다가 QR 코드를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상추를 구매했을 때 그 상추를 구매한 QR 코드를 찍게 되면 이 상추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모듬 쌈장이나 아니면 쌈밥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우렁강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확장 단계는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농식 재료를 생산하고 계시는 생산자들을 선별해서요. 온라인 쪽으로 해서 광고 영상이나 홍보 영상 및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요. 식재료를 판매 촉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찰보리도 있고 우렁도 있는데요. 우렁은 경북 문경에서 직접 하우스에서 가져와서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고 그런 저렴한 부분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팔아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성 HMR 제품들, 밀키트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 및 소셜 그리고 대형 마트에다 입점시킬 예정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을 때 이런 주요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그 로컬 식재료를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요. 아니면 중개 역할을 해서 이런 대형 마트에다가 저희가 납품을 해줌으로써 일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비만 내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한에 줄여가지고 마트에다 공급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농식품 식자재를 온라인 쪽에서 판매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2단계처럼 저희가 그 특화되어 있는 농식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수익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를 담고 컨텐츠를 담아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식품 재료를 활성화시켜가지고요. 그런 농식품 재료를 대형 마트나 이런 중간 마트에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발표 내용 함께 들어봤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어떻게 이 시간 동안 뭐 조금 더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싶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을까요? 이미 완벽한가요? 현재 제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충은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100원이라도 더 받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뉴스에 나왔던 거는 뭐 유통 마진이 500원이라고 하면 실제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게 온전히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산자 같은 부분들도 어찌됐건 200~300원이라도 좀 더 넉넉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영상업체랑 식품 전문 기업들이 뭉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성이 있는 프로덕트를 다루는 기업 그리고 이것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기업 이 두 팀 간의 콜라보를 함께 보셨고요. 요 내용들 우리 심사역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부터 마이크를 들고 바로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호 예, 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자체적으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작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두 회사가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구축할 건지 지속적인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구상이라든지 전략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시작을 해서요. 일단 그 부분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추후에도 방송이 많이 잡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튜브 쪽으로 사람들을 좀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에 대한 수익마저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수익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제시하신 4가지 수익 모델 중에서 한번 볼까요? 네, 슬라이드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4가지 수익 모델 중에서 로컬 농식 재료하고 그다음에 HMR 제품,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수익, 그다음에 농식 재료 납품 이렇게 유통 쪽으로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개의 비중이 어느 정도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수익 구조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고민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즉각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번 저희 그 농식품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판매량을 높이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만 있으면 어찌됐건 홍보적인 역할은 못하지만 그런 특화되어 있는 뭐 재료들을 가지고 또 다른 제품들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온라인 소셜 쪽이나 아니면은 대형 마트 쪽에 납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밀키트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컬 식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아까 첫 번째로는 밀키트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로컬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건강한 음식을 만들면서 시니어들이 많이 요즘 구매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봤을 때 2조 원의 약간 시장 규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면 지금 이 사업을 지속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을 발굴하고 소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로컬 식재료를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좋은 로컬 식재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하고 현재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발굴하였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대부분이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한 우렁강 된장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화적인 작물을 가지고 복분자로 예를 들어서 드레싱 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지금 시장에 많이 유포되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농식재료를 선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탕이 됐을 때 이런 영상 콘텐츠나 이런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되고 이런 좋은 취지로 하게 되는 활동들을 사람들이 알았을 때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에게 어떤 포인트를 소구함에 있어서 저희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가격과 품질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레시피까지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레시피라고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게 일단 9평짜리부터 지금 7, 8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저희 매장을 찾아와서 반찬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택배로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안에서는 이제 고추장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추장도 이거에 대한 일환인데요. 시골에 이제 고추장이 있었는데 그런 고추장을 맛과 디자인을 좀 가미시켜서 저희 브랜드로 탄생시켜서 그분들한테 수익을 좀 창출해 보고자 해서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판매 촉진을 이루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레시피의 경쟁력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저희 커머스몰로 들어가서 저희 로컬 생산물을 직접 배송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연결고리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신 몇 가지 카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인데요. 농가의 농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좋은 콘텐츠를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우리의 요리 콘텐츠와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가지를 재배하는 어떤 농민분과 특별한 레시피를 가진 구선선반에서 하나의 요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고 이 스토리텔링이 시청자들에게 구매욕이나 아니면 또는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판매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유튜브로 치킨 광고가 나온다고 하면 치킨이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는 영상이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영상에 대해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을 하시는 분이 또 기술자랑 일반인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업체가 저를 찍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를 기획해 주는 것도 두 번째 저희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좋은 이야기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의 일이고요. 그 실제 이제 그런 농가의 어떤 제품들을 선별하고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이렇게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할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통 과정을 줄이는 거에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는 이제 한 농가당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드는 뭐 출장비, 인력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코스트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통 마진에서 세이브되는 것과 영상이 붙음으로써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디가 더 높은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을 맛봐야지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온라인 수익보다는 아마 영상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광고가 붙고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온라인 쪽의 매출이 좀 더 껑충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조금 큰 단위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사실 유통 비용이 비싼 이유는 생산자는 생산을 하고서 이걸 빠른 시간에 소비를 해야지만이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는 이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이 지역민들의 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그냥 이렇게 준다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그분들의 생산한 제품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서 그걸 한다라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택배를 보낼 수 있다고는 얘기는 하십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주문 확인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영상에 대해서 찍을 줄도 모르시고 마케팅도 홍보도 할 줄 모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재료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오늘 수량이 몇 개 정도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수요를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차츰차츰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주소나 이런 연락처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통장으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입금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택배를 보내서 다이렉트로 집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의 유통 구조에 비해 가지고 우리의 살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개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일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음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한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펼쳐서 이 농식재료를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여기 사업계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을 좀 나눠서 한 춤 한 춤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요. 조금씩 판로를 좀 넓혀갈 예정입니다. 네, 벌써 정말 10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질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와, 마치 두 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사업을 하신 것처럼 좀 한 회사에서 오신 것처럼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더 있으실지요? 네, 저 질문 영상 쪽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까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스토리텔링 쪽으로 네네. 말씀하셨는데 다른 영상 제작 컨텐츠와 비교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특별한 역량이 있다 이런 뭐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장점은요. 지역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저희만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할지 하는 그런 어떤 선별 능력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다큐멘터리나 그리고 인터뷰형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놓고 싶은 그런 의지나 마음이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회사가 크게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기획과 제작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얼마나 더 큰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해왔고요. 손창도 되게 자주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할슐랭 가이드. 저희가 이제 할슐랭 가이드로 또 인연이 있었어요. 그 MBC에서 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배워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앞에 내세워져 있는 콘텐츠라면 사실은 그 요리에 얽힌 그 할머니의 삶 인생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듣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농촌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실랭 가이드의 어떤 그런 공감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요리 연구가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었고 저희는 영상을 찍어본 그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훨씬 이 부분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할슐랭 가이드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TV 프로그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세 분이서 입담이 있으신데 이 할머니 세 분이 어디를 가시든 약간 친구처럼 어떻게 아는 동네 사람처럼 이렇게 친근함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갈 수는 없지만 좀 재밌게 즐겁게 가는 컨텐츠도 좀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할머니를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컨텐츠를 좀 이루어 볼까라고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 할슐랭 가이드의 할머니 세 분
그 좀 많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 세 분과 제가 합쳐서 제가 뭐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컨텐츠인데 할머니 세 분이 드시는 모습들을 찍으면서 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좀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6시 내 고향 보시면은 코로나로 관련해서 농식품 재료들이 많이 안 팔려서 MC가 직접 나와서 진짜 팔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에 그 용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농식재료 관련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같이 기획했었지만 왕만두라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6시 내 고향을 통해서 우수히 많이 판매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마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게 수요가 좀 더 많이 늘어날 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5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후회 없이 발표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당당한 모습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였죠. 지역 문화 자본을 활용한 농산물 혁신 벤처에 대한 아이디어, 협업 아이디어 함께 들어보셨고요.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날카로운 질문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업이 사회에 갖는 의미라고 한다면 뭐 기술적인 혁신 혹은 고객의 편의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넓게 본다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라는 점, 바로 그것이 창업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을 위한 로컬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최인정 대표님과 더올헤이 최정원 대표님이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아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일단 복장부터 혹시 오기 전에 우리 정장 입고 옵시다라는 얘기를 혹시 나누셨나요? 케미죠, 케미. 케미. 그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맞은 거죠? 네. 묘합니다. 주제 1에서는 사실 되게 수더분했거든요.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뭔가 각이 탁탁 잡혀 있는 느낌입니다. 거기다 약간 두 분이 이름도 비슷해요. 최인정 대표, 최정원 대표, 최청원 대표.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오늘 처음 보는데 틀릴 수도 있죠, 뭐. 네. 두 분 같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각각 우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최인정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대표 최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그 소셜 벤처의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더올헤이의 최청원 대표랑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니까 제가 고조 할아버지고 고손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케미는 미리 예정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회사의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보안도 중요하지만 변화 혁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제 머리부터 변화가 되어서 상당히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 최청원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가 최 씨 가문에 이거 학렬이 같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같은 그 파이신가 보네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네, 이거 발표 당당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최청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농사 지으며 흙과 땀의 가치를 알아가는 청년 더올헤이 최청원입니다. 저는 그 농사 짓는 작물이 사람이 먹는 농산품이 아닌 반려동물 중에 초식성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펫푸드 작물들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국산화 그 수입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펫푸드들을 국산화하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막 눈치 안 봐도 돼요. 네, 지금 옆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보통은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같은 성씨 그리고 또 공통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짧지만 두 분이 협업 관계를 구축하시면서 두 분이 뭔가 이 또 다른 케미를 느꼈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음식을 좋아하는 걸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던가 이런 건 없나요? 일단 가장 좋은 케미는 서로가 원하고 그동안 찾아 헤맸던 부분들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 네. 가장 중요한 케미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좀 고리타분하게 얘기해도 잘 웃어준다라는 거. 그거는 사회생활 스킬이라서 또 집안 어르신이니까요. 그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준비했던 이야기들 이제 함께 풀어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 반려동물의 성장 발육 증진을 위한 건강 선식 펫푸드. 펫과 관련된 이 농식품 산업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벤처 콜라보를 이루기 위해서 도월 A 최창원 대표와 함께 협력하게 된 회사 농업법인회사 영인바이오 대표 최인정입니다. 잠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의 창업 목표는요,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서 글로벌한 수출까지.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들은 정말 소비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하게 생산에 올인해서 농수산민들이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했고요. 2019년도 9월부터 매출이 시작돼서 1억 1천만 원. 그리고 2020년인 올해 코로나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4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당뇨, 비만, 장 건강, 소화 촉진 등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셰프의 장, 쓰담쓰담, 맛있단 게 맛있는 고향 등의 펫푸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특허 출원, 해외 특허 출원, 상표까지 약 20여 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의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으며 IS 22000을 인증받았고요. 또 벤처기업과 소셜벤처기업, 농림축산부형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았습니다. 원광대학교 반려동물 산업학과하고 산학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와 MOU를 맺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사료와 영양제를 공급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태국, 캄보디아, 홍콩과 MOU를 맺은 상태이고요. 수출에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더우레이는 저는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서 정읍에서 직접 곡물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은 약 한 5,000평 정도 해서 좀 자가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총 건초 생산량이 한 10톤 정도 돼서 그 도매 매출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다양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올해부터 그 자가 그 소비자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로컬 소셜 벤처 사업,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로컬 크리에이터, 전북 미래 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지원을 통해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고객 니즈 등을 현재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비건의 반려동물들의 확산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우리 내 동물, 반려동물도 영양이 충분한 채식을 통해서 채식주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유아이들의 반려동물들이 건식 사료로 들어가기 전 단계 모유 수유를 끊고 그 가운데 단계 이유식의 제품들을 많이 요구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소재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더올헤이라는 회사를 만났고요. 이 회사에서 바로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 및 건초 활용을 위해서 통해서 신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개척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들기 위해서 기술력들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과 농가의 콜라보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 방안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공동의 수행 목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펫푸드, 영양제 등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 농산물의 소비자들 반응이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그 농가와의 동반 선장과 농산물의 소비 확대, 그 반려동물 특성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방향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펫푸드를 개발하고 그중에 영유아기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과 기호성을 강화시킨 펫푸드 이유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비건 초식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산 원료를 이용한 고품질 펫푸드 시장을 선점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 협력 관계에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경제 명격당 농업 인력의 추이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멸하고 있고요. 그 핵심에는 바로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올리면서 생산성도 올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고 여러 시장들을 보았더니 바로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은 감소하는 농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술 변화 및 신제품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로 반려동물 시장으로서의 신속하게 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목표 B의 영유아 반려동물을 위한 이유식 개발의 솔루션은요, 먼저 건식 사료를 접하기 전 모유수를 끊고 그 가운데 간 단계에서 아이들이 먹기 힘들어하는 것을 대부분 반려인들이 물에 불려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급여 방식은 위생적이지도 않고 또 반려인과 반려동물 불편함을 굉장히 야기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려동물의 소화액이 희석되면서 소화 장애를 유발하고, 또 물에 불린 사료가 치아에 달라붙어서 치석 증가로서 강아지의 건강에 질환들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급여로서 병원에 가면 어떨까요?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루션은 바로 연령대에 맞는 우리 영유아기 반려동물의 신제품 이유식을 만들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찾자라는 것을 솔루션을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 목표는 비건 및 초식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 개발의 솔루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구의 유럽인들을 보면 한 나라에 40% 이상 채식주의자인 나라가 있을 정도로 요새 채식주의자의 그 범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역시도 채식을 통해서 많은 영양 성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반려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층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의 솔루션은 바로 고품질의 원재료들을 확보해서 이러한 채식주의자, 비건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사료, 이유식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환경 분석을 통해 저희는 아이템 개발의 슬로건을 연령별 반려동 중 영유아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타겟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영유아기 중에 생후 1개월, 4개월, 10개월로 조금 더 세분화하여 각각 영양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요. 성인견도 채식주의자들을 선식 등의 그 영양 성분을 고려하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 선정에 대해서 두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 보았는데요.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를 식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소재가 선택될 정도로 상당히 영양소가 풍부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단백질의 함유량이 상당히 높아서 채식으로 대체했을 때 충분한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중심적으로 조금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어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소재 선택 후에 저희는
신제품 3종을 개발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비건 및 초식 반려동물을 위한 귀리 이유식, 두 번째는 이런 이유식을 바탕으로 기호성을 높여가는 우리 댕냥이들 두 타입인데요. 하나는 소고기를 첨가하고 하나는 닭고기를 첨가한 두 타입, 총 3가지 타입의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개발 절차는 더올A와 공동으로 절차를 이루게 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의 제품이 나온다면 과연 경쟁력이 있고 또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올A와 유한회사 영인바이오가 협업을 통해서 반려동물 펫푸드 이유식이죠. 개발을 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바로 이 귀리라는 농작물도 더올A에서 대표적으로 작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성에 따른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기능성 펫푸드의 개발이 된다면 소비자의 니즈들을 상당히 충족시켜 갈 수가 있고요. 가장 저희가 자신 있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펫밀이라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외국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중에 국내산들의 형태가 결국은 그 재료를 갈아서 물에 타먹이거나 우유에 타먹이는, 그래서 이유식의 형태라기보다는 분유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씹는 반려동물이 씹으면서 느껴지는 성장들, 기능의 발달, 그다음에 건강의 영향력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바로 발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시장으로 해외를 타겟을 잡았습니다. 해외 시장 중에 왜 일본이냐면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이 저희의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시장이 크고요. 그중에 또 토끼나 기니피그 등 초식 동물들이 대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진입 접근이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우리 도올에서 건초를 활용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성이 조금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사회 문제 및 소셜벤처 실현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 농산물을 성장하는 펫푸드로 활용해요. 건강하고 바른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개발 제품의 건강 이미지 확립을 통해 브랜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차 산업과 기업의 콜라보를 통해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덜란드의 화해 농업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반절밖에 안 되는 재배 면적에서 그 전 세계 50% 이상의 화해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진출하는 펫푸드 시장의 농산물에서도 우리나라의 펫푸드 농산물이 그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갈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식물성으로 만든 실험 제품인데요. 과연 고양이나 강아지가 이걸 좋아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함께 잘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고양이 영상이 이렇게 나왔던 게 킬링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낯선 부분도 있어서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 펫푸드 시장이 커지는 거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신기하다고 봐야 되나 낯선 게 비건식의 펫푸드를 지금 좀 타깃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게 잠재하고 있는 소비자를 감안하시더라도 대략 예상되는 시장 규모가 실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본 죽 같은 약간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이렇게 되면은 짧아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확인하신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비건의 시장은요. 저희 전체의 사료 간식 그리고 사료 시장의 1%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약 3천억 시장 중에 1%라면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틈새 시장이기도 하고 경쟁 상대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되면은요 멸균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멸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유통기한은 1년 잡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이중 구조로 멸균을 시키면요 보통 6개월 유통기한을 보고 있고요. 3중 구조로 잡게 되면은 1년을 충분히 버티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드리자면 비건 시장뿐만 아니라 토끼나 기니피그 같이 초식성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을 했을 때 전체 시장에서 3에서 5% 정도의 시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 시장인 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하림 같은 대기업에서 개나 고양이 쪽은 많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지만 이쪽 시장에는 거의 그 국내산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더울헤이가 재배하는 귀리 혹은 귀리를 재배하는 시스템이 이제 타 귀리 재배 농가와 비교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곡물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다른 농가와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적인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귀리 생산 지역 중에 정읍 귀리가 상당히 알아주는 편입니다. 명품 귀리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초 형태의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농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 역시 건조 과정도 저희만의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건초 형태는 다른 기업과는 다른 이게 조금 애매한 평가일 수 있지만 맛과 향 같은 부분에서 소비자들 평가에서는 상당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첨언하자면은요. 현재 나온 팻밀 같은 경우에 130g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귀리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주성분인 귀리와 또 거기에 대한 부산물, 건초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영인바이오에서 생산하고 계신 제품 자체도 좀 확인해 보니까 원재료 구성 성분이 양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콜라보 형식으로 특별하게 귀리를 선택한 이유 이 부분이 좀 특화된 포인트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뭐 성장인지 소화인지 뭐 이렇게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제품들 이제 비건 사료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아까 자료에도 제시를 하셨는데 경쟁 제품 이쪽하고 비교 분석 표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지 이 부분 두 가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영양제를 만들 때 저희의 원재료 구성을요 흰찰쌀보리로 했습니다. 이 흰찰쌀보리는 저희 군산의 지리적 표시 제49호인 작물이기도 하고요. 식이섬유 함량이 무척 좋아서 저희가 이 흰찰쌀보리에 의한 당뇨 예방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선택을 흰찰쌀보리로 잡았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발생한 게 강아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같은 여러 가지 복합물들이 들어가 있지만 고양이 기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지금 현재 95% 정도까지 기여도를 높여놨고 고양이는 한 70%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소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귀리 창고에 가면은요 동네 고양이들이 때로 모여 있습니다. 이 귀리 냄새를 굉장히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귀리를 소재로 하는 이유식을 만들게 되면 고양이 기호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 충분한 경험으로서 선택을 하였고요. 두 번째 경쟁인데요. 비건에 대한 경쟁은 우리 최청원 대표님께서 한번 해주실래요? 예, 비건에 대한 경제성은 일단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채식 식단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반려동물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점점 그 육식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동물과 같이 소통하고 교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눈에 띄는 정도로 이 비율이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나가서 그 비건주의자들의 상품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품을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7분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우리 다른 심사역 분들의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셜 벤처 분야에서는 조금 제가 듣기 조금 낯선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금 현재 지역의 이제 농산물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그 최종 소비자가 수익을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려 시장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일단 일반적인 특용 작물이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동물 시장 확대를 위해 가지고서 길이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자체가 어떤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저기 다이어트 식품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거하고 이 반려 시장으로 갔을 때 이게 시장 확대라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게 고부가 가치인지 글로 갔을 때,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이게 소셜적인 그로 인정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고 특용 약물이고 이런데 이걸 반려 시장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소셜 벤처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어떤 사회적 기능으로서 우리 두 회사가 어떤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귀리가 굉장히 인기의 곡물이고 그 자체로도 고부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전라북도 도청 자료에 의거하면은요, 귀리 같은 특용 작물의 생산량 대비 전라북도 소비량이 3분의 1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귀리의 특용 작물 안에서의 생산량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리를 꼭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혹은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게 접목을 시키면 더 훨씬 틈새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간의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농사를 짓고 싶어서 오고는 싶은데 일단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자금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하려면 수도작을 많은 재배 면적을 갖춘 채로 하든지 아니면 밭작물을 많은 노동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매년 그 가격이 약간 주식하는 심정으로 그때 다르고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펫푸드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만큼 생산량이 환경 기후에 따라 영향을 덜 받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그 1년 농사를 짓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싹이 올라왔을 때 그것 자체로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 영향에 적게 받고 그 사이클이 많고요. 그리고 가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그때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없었던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의 형태를 새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질문해 주셨던 그런 귀리의 부가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그 부가가치가 있다라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없는 작물들을 해오던 작물들을 계속하면서 수미하기만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작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성이 있어야 전환을 할 것이고, 전환을 해서 소비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로지 소득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문제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뭐 남아 있기는 합니다. 혹시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더 질문이 없으실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께서는 혹시 못다한 이야기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지요? 지금 사실 그 농업이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 진짜 소득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농업 인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유입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펫푸드 형태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이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대규모 기업농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창업한 지 2018년 만 2년 됐어요. 사실 이러한 소셜 벤처들 간의 협력 사업들이 진작에 있더라면 전 2년간 적어도 1년은 아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는 곧 돈이고 그 돈을 많이 써서 이제 빚을 좀 지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 기업 그리고 저희 소셜벤처에서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이런 도올A 같은 회사를 만나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그대로 전수해주고 그가 빨리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오히려 밑거름이 된다면 나는 이 콜라보가 상당히 이 사업성과는 관계없이도 너무 소중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성과로 일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뜻깊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20 소셜벤처 컨퍼런스 IR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지역 특화형 소셜벤처 우수 사례와 그리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의 협력 아이디어 그리고 4개의 팀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팀이 같이 발표를 할 때의 느낌을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이제야 만나다니 우린 정말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에너지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팀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분씩 말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유리인선 팀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마지막에 영인바이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게 많이 인상에 남는데요. 시간과 노력을 줄이면서 어떤 보람과 가치는 키울 수 있는 게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강점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하시는 분들께는 우선 지금 다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반드시 단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개 정도는 파일럿으로 해보시고 구체화를 하신 후에 본격적인 사업화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감 있는 비즈니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팀들 모두 이제 대략적인 모델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요소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을 앞으로 더 많이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리소스도 제한적이고 주어진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울 수 있는 동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네트워킹과 이런 접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두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 느꼈던 부분은 일단 자료상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겠지만 일단 제품도 검증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컨소시엄을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1차적인 검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 두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다들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소셜 벤처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콜라보를 할 때에는 오늘 거기 오신 분들께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서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니면은 자기의 역할을 어디까지 하고 서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발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심사위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혼자 일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제일 어려운 일은 누군가랑 함께 일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생각하는 그 문제점들, 그리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튼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이야기들, 오늘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발표들은 어떤 가능성의 씨앗으로 오늘 함께 갖게 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내년, 내후년에 만나뵐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자, 저희 2020년 소셜벤처 IR 클럽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특집편으로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전달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소셜벤처 관련된 여러분들께 특별한 지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공고가 아예 안 뜨니까요. 채용이 연기될 때요. 공백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불안하죠. 사람이죠. 직원은 필요한데 매출도 안 좋고 뽑자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세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IT 분야 실무 경험도 쌓고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고,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직무 경력을 지닌 탄탄한 인재로 인정받고, 취준을 넘어 입사까지 곧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에서 진행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관련된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지원 인원은 최대 15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 기간 최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 1인당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소셜벤처 스퀘어 지원제도, 소셜벤처 스퀘어 지원제도 공지사항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참 사람을 구하기도 또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 소셜벤처 IR 클럽 시즌 2 잠시 후에 이제 곧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될 것 같고요. 이벤터스에서 소셜벤처 검색해 주시면 저희 IR 클럽 관련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금은 소셜벤처 계정으로 아마 접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KOEF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유튜브 계정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고요. 2020년 학생 창업 유망팀 300 온라인 미드업 라이브 1회가 잠시 후 6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지가 끝나고 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2시간 보시고 끝나고 6시부터 그것도 한 2시간 보시고 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 보는 거예요. 요럴 때. 그렇죠? 네. 좋은 휴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함께한 2020 소셜벤처 IR 클럽 특집편
전북 전주에서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즌 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